그럼 너 키스씬이 있는 날, 촬영 날 혹시 말하고 나가? 아니면 예를 들어 아이 굳이 말은 굳이 야 나는 키스씬하러 아니 또 키스씬하러 가지 이러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민정 설명회, 한 번도 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민정 설명회를 하고자 저의 친한 우리 친구들을 불러서, 저희들의 오늘 컨셉은 자 독서실에서 나온 예, 대학생 컨셉이고요. 대학생 맞아? 이민정 씨만 지금 독서실에 나오신 것 같고.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자, 제 원샷을 하신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캔인데 이게 생맥주랑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생맥주의 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언니 입술에 크림 묻었어. 어떡하라고. 뽀뽀해줄 수도 없고. 자, 그런 거 의도하지 마세요 좀.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되게 맛있다. 맥주가. 진짜 맥주 맛있어. 처음에 그 크림의 부드러움이 왔다가 그 다음에 라거의 그 시원함이 샥 와서 육퇴 후, 제발 실시간 주세요. 육퇴 후 무제한 마실 수 있다는 그리고 이거를 시켰을 때 프로모션이 있대요. 그거는 뭐 더보기란에서 이제 참조를 하시면. 근데 잠깐만, 저 이거 한 캔 벌써 다 먹었는데 또 리필 돼요? 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이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82년 2월 16일 생이고요. 참고로 얘기하자고 하면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대충 쓰죠. 김정일이랑 생일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 김정은 생일이야. 진짜? 4월 15일. 너가 김정일 생일이라고? 나 김일성. 나 김일성. 나 김일성. 뭐야? 내가 김일성이야. 내가 김일성, 너가 그럼 김정일. 나 김정일. 그리고 1남 1녀고 저는 오빠가 있고. 맞아. 어렸을 때 기억은 사실 뭔가 약간 둘째 그 서러움? 막내니까 귀여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귀여움은 받았지만 우리 엄마가 오빠와 뭔가 계속 같이 보내는 느낌. 태권도는 오빠한테 보내는데 얘를 같이 태권도 보낸다. 그래서 저는 맨날 남자들이랑 같이 뭔가를 했었어요. 오빠 친구들 사이에 껴서 남자들이랑 노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됐고요. 성격이 뭐? 근데 애교 부릴 때는 엄청 여자하잖아. 그거는 약간 뭔가 얻어내고 싶을 때.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빠랑 같이 수영을 보냈는데 그 수영을 하게 되면서 식욕이 폭발을 하게 돼. 햄버거 2개, 핫도그 2개 먹고 집에 와서 다시 밥 먹고, 그러고 나서도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먹고 자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최고의 몸무게를 찍죠. 몇이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봤을 때 뚱뚱하다는 약간 깸통하다는 느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는 성가대도 했었고, 또 동요대회? 노래 잘하구나. 아니면 피아노 대회? 이런 것들을 우리 아빠가 내가 되게 피아노를 치기를 원했었어. 근데 피아노를 치기에는 좀 오래 못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관뒀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오래 앉아 있는 걸 좀 못하는 편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거 플러스.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은? 우리 때는 수우미양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네.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늘 수우. 미 양가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모범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상위권에 있었다. 똘똘한 성적을 보이면서 엄마 아빠의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선생님 이름 심정화 선생님. 선생님 이름을 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반에서 32등인가로 들어갔어요. 몇 명 중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 58명, 50명. 중간 딱 했네. 근데 선생님이 날 딱 부르더니 왜 네가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난 네가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라고 믿는다. 너를 믿는다. 이 얘기를 일주일에 저를 불러서 한 2~3번씩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고 저 사람한테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자력으로 나는 공부라는 걸 열심히 해서 저분한테 칭찬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전교 전교 10등 안에 들죠. 우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처음으로 재미를 느꼈어요, 공부에. 그러고 나서 그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때 그 선생님이 심리학 전공을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거, 계속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변화하게 하는지 내가 너를 약간 테스트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 고마움 반, 충격 반이었어요. 왜 충격? 왜냐면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약간 실험 대상. 대상이었.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얻었긴 했지만 와 되게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가 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중2병. 왔어? 맞죠? 진짜? 어떻게 왔어? 이거는 정확하게 사춘기. 사춘기가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확하게 사춘기. 가출한 적 있어? 없어요. 저는 가출은 사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집에서 밥 맞아. 먹여주고 다 똑같아. 해주는데 왜 가출을 해? 현명했네, 어릴 아유, 때도. 그러니까 가출은 절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사춘기가 어떤 식으로 왔냐면 예뻐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계속 끼고 살았는데 갑자기 딱 봤을 때 너무 멋있는 사람이 중학교 때 한 학년 많은 오빠 중에 생기면서 비포 선라이즈에 나왔던 에단 호크를 닮은 그 오빠의 이상형은 얼굴이 하얗고 마르고 머리가 긴. 근데 우리는 그때 머리가 짧았어야 됐어. 네네. 근데 얼굴은 하얗고 우선 마르긴 해야 되잖아. 근데 이때까지 5, 6학년 때 쪘던 그게 살이 약간 있잖아. 남았어. 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밥을 적게 먹으면서 매점을 매일 갔죠. 매점에서 뭘 샀는데? 그냥 매점에 그냥 이러고 서 있는 거. 너무 예쁜 척 하다 쓰러진 적도 있어요. 뭔지 알지? 너무 예쁜 척 하고 있다가 이렇게. 네, 근데 하여튼 그 계기로 밥을 잘 안 먹게 돼요. 이야, 사랑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편지 쓰는 게 우리가 유행이었잖아, 그 당시에. 그렇죠.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네, 그래서 고백도 약간 안 하고? 자존심으로 끝까지 편지는 고백도 안 안 쓰고 하고? 그냥 매점에서 계속 이러고 매점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집니다. 역시 어쩔 수 없죠. 중2병이 오면 이제 중2병이 오면서 사춘기가 오고 이제 첫사랑이 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 때를 갑니다. 고등학교 가장 제가 힘들었었던 시절. 왜?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 혼자서 청담중학교에서 현대고로 혼자 가요. 다 청담고 갈 때. 그래, 그런 거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아픔이야.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느낌과 근데 언니 그 당시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앞에서 막 기다리고 이런 거 있었지. 교문 앞에 이렇게 막 서 있지 않았어요? 교문 앞에 가끔 학교 때? 어떤 네. 모르는 뭔가 다른 학교에 고등학교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했던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SM이라는 데에서 SM? SM 엔터테인먼트? 멘토. 그 명함 든 분들이 한 두세 번 찾아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는 아빠는 어차피 지금이 너가 16살이면 2, 3년 뒤면 성인인데 난 네가 성인이 돼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2, 3년이 너의 평생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계속 나를 설득시켰고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그때는 내가 끼가 있다는 생각이나 뭐 연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가수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근데 음악을 좋아했고. 약간 겁이 났었어요. 또 아빠도 되게 보수적이기도 했고 아빠는 이제 대학교 가서도 사실은 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주의여서 그 아빠의 그 계속 외면과 그 반대에서 저는 계속 아빠 제가 30이 돼서도 같은 자리면 그때 관둘게요. 좀만 더 기다리고 믿어주세요라고 했었고 아빠는 계속 반대를 했었고 왜냐면 알려진 사람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광고 쪽을 30살 때부터 한 40 중반까지 하셨어가지고 이 연예계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만약에 네가 잘 되면 잘 돼서 문제, 아니면 안 되면 안 돼서 문제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은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빠는 늘 조심해라. 어떠한 문제도 넌 지나가다가 진짜 침 한 번 안 뱉고 평생 살 수 있냐라는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내가 난 침을 안 뱉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빠가 했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침을 안 뱉었는데도 침을 뱉었다고 오해를 받아도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그래서 완벽하게 반대를 했고. 그랬어요. 이 예쁜 거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마음에 드나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그 한창 살쪘다고 했었을 때 근데 그때 우리 고모가 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 오빠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때는 와, 저 사람들은 연대를 다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야, 너 되게 원숭이 닮았다 이러고 뭐?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네? 그랬더니 원숭이 같아. 약간 크로마뇽인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진짜 마상을 입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 나는 못생겼구나. 쫓나봐.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더니 약간 원숭이 같은 거 같아. 내가 봐도 거울을 봤는데 그치? 사람은 원래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니까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아주 아기 때는 막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내가 엄마 집에 가자 또 시작했네 막 이랬대. 그 아기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다가 크로마뇽인의 빵 맞으면서 나는 못생겼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사춘기와 함께 나는 못생겼나에 접어들기 시작해요. 좀 질문을 그러고 나서 해요. 이 질문이 왜 네 줄을 깐 거냐면 이 중2 때 살을 빼면서 안경을 벗으면서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그 편지와 뭐 사탕과 이렇게 책상에 가보면 그때 못생기지 않았구나. 난 원숭이가 아니었어. 다행이다. 라는 걸 외모 컴플렉스 그때 벗어나게 돼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고백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절하셨나요? 무응답으로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앞에다 대고 너가 싫어. 이 얘기는 라고는 못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네.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냥 보고 가셨어요. 그냥 근데 사실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됐었잖아요. 남자친구는 없었으니까요. 아니 왜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이 없었어? 애매하게. 첫사랑 아까 전에 중학교 때 얘기했잖아. 아이, 그 이후에 그건 짝사랑이죠. 첫사랑. 언니한테 계속 딴짓해. 와, 대박. 자, 분리할 때 딴짓하는구나. 네, 그거는 또 제가 또 이병헌 씨한테 깠기 때문에 또 얘기할 수 있죠. 이미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교 때 내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고 네. 그 오빠는 엄청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빠예요? 몇 살 오빠? 그리고 같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교 오빠? 네, 1살? 2살? 2살 많은 애. 2살 많은? 근데 진짜로 첫사랑이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교류가 됐다. 했는데 그 오빠가 제가 봤을 땐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라 남자친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독서실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네네네. 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카메라 꺼지면 해드리겠지만 아니 왜요? 약간 안 돼요? 지금 다 보여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첫 키스 뭐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뽀뽀도 안 해봤어요? 뽀뽀?
너 빨리 들어가. 왜냐면 뽀뽀 해봤어요, 안 해봤어? 뽀뽀. 계속. 해본 걸로 우리가 이세영 불어. 머리에 아니 너무 보수적이신 분이어서 집에는 빨리 가되 빨리 뽀뽀하고 빨리 헤어지네. 그거 두 분이서 계속 열심히 얘기하세요. 손도 잡고, 그지? 잡았겠지. 하여튼 그래서 쿠키를 구워다가 제가 처음으로 바친 적도 있고, 왜냐면 그분은 수능을 보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학을 간 사람은 더 이상 고등학생을 보지 않습니다. 맞아. 사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다. 10대 때에는 꿈이 뭐였어요? 음악을 해볼까? 라고 해서 성악을 공부를 했죠. 그때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오래 했네. 꽤 오래 했는데 성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의 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성악을 하기 위해서의 그 통 자체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약간 어지러워서 쓰러질 때도 가끔 있고 그만큼 되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조금 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랑 제일 친한 고모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데리고 매일매일 고등학교 때까지 영화를 엄청 보여줬어요. 그때 봤던 게 뭐 길버트 레이프 같은 디카프리오의 어렸을 때 영화부터 뭐 너 이런 거는 봐야 돼, 뭐 바람과 사라지다 이런 고전 옛날 것까지 고모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바람에 나도 영화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이제 진짜 머리가 크고 나서 하게 되면서 극작 아니면 연출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관두겠다고, 이제 성악을 관두겠다고 했더니 우리 아빠가 진짜 극대노를 하면서 이럴 거면 왜 돈을 썼냐. 지금까지 투자한 거. 너 지금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랬지만 나중에 도움이 됐죠. 왜냐면 결국에는 대학교 때 뮤지컬 때문에 배우를 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언니 노래 듣고 싶다. 나는 노래하는 거 한 번도 못 너무 언니 왜냐면 아까부터 음악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그럼 아니면 뭐 이런 거 너 내가 근데 사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면 지금 가수를 하고 있었겠죠. 배우를 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뮤지컬 배우에 대한 꿈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더 공부하고 해서 언젠가는 또 해보고 싶다는, 왜냐면 시작이 맨 처음에 연기의 시작이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꿈이 있는 거네 언니 아직도. 그러네. 뮤지컬 배우 맞아. 꿈이. 그리고 호영이를 처음 만난 장소도 렌트 오디션장이었어. 오디션장을 갔다는 건 엄청 잘한 거야. 그렇고 거기에서 또 바로 떨어지지도 않았어. 올라갔어. 최종에. 거기에서 제일 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지금? 누구? 정선아. 정선아니까 내가 어떻게 이겨. 말이 안 돼. 그분은 지금 최고의 뮤지컬 배우니까. 그때 거기에 뮤지컬 오디션을 보러 갔었던 게 나의 그 뮤지컬 오디션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아니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 뮤지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콜 할 것 같은데? 콜 해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수능의 그 뼈아픔을 겪고 재수를 하게 되죠. 수능을 맨 뒤에 11개를 밀렸어요. 뭐? 다 못 풀어서? 채점을 했었을 때 내가 분명히 뭐 예를 들면 362야 만약에. 근데 나온 점수가 338 막 이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봤더니 내가 한두 개 틀렸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그 영어가 뒤에 11개가 쫘르르르 하나씩 더 밀려서 쓴 거. 어떡해. 60개가 만약에 문항이었으면 난 61개까지 적었더라고. OMR 카드를. 그러면서 그날이 나의 인생의 최악의 너무 속상하지. 최악의 날이면서 내가 그 점수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은 그냥 약간 끝났나? 엄청 울었겠다. 아까 엄청 울었지. 엄청 울고 그 스트레스와 그거는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온몸에 발진까지 막 나고 알러지까지 나면서 와. 방에 갇혀서 혼자 한 10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하는 동안 내 인생에서 최고로 진짜 열심히 살아본 1년이 되게 되는 그래서 거죠. 재수를 했구나. 나는 민정이가 나랑 어쨌든 학년이 같은데 공공학번이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01학번이야? 근데 민정 언니랑 나랑 그래서 왜 그런 같은 거야, 개띠다? 근데 민정 언니가 그렇지. 빠른 8이고 너는 그냥 중고등학교를 8이고. 나보다 한 학년 위니까 언니잖아. 아 근데 대학교는 그래서 같은 때 지금부터 뭐 입학했구나. 친구 먹고 싶으신 거예요? 야라고 해. 아니 근데 나 야! 하지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야라고 해. 제가 좀 액수 좀 주세요. 그럼 어떤 특별한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아빠한테 극작이나 뭐 영화 쪽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무조건 연극영화과를 넣지 말고 문학 쪽으로 해라. 왜냐면 어문 계열로 가는 게 뭐 너가 국문학과를 가면 극작을 하기 더 좋다. 그냥 어문학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재수를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때 수능이 조금 2001년도 수능이 조금 쉽기도 했지만 성적이 수능이 380 가까이 나왔어요. 나보다 잘 나왔다. 380이면 막 스카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스카이는 아니었어. 그때 우리는 점수가 평균적으로 올라간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양대 특별전형 넣고 성균관대가 가군이었는데 성균관대를 넣었는데 성균관대가 바로 된 거죠. 대학교 때도 공부를 그래도 1학년 때는 아예 그냥 놀자. 나는 지금까지 재수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1학년은 버리자. 우리 엄마가 미쳤냐?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가는데 왜 안 되냐? 이게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거면 가야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나는 대학교 때부터 한 번도 엄마 아빠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요? 커피숍 알바도 하고 다 해서 나는 등록금이나 이런 거를 엄마 아빠 돈 없이 그냥 제가 벌어서 제가 다 했어요. 되게 멋졌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지나가만 갔는데 막 30만 원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아 진짜로. 엑스트라? 뒤에 지나갔는데 그냥 이렇게 뒤에 그거 지나갔는데. 엑스트라를 했었다고? 그럼 그거 하면서 막 누가 저기요 뭐 캐스팅 뭐 이런 뭐 회사 있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기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연극도 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없는데요 뭐 그냥 그러고 그리고 또 함부로 회사에 바로 들어가기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었고 1학년 때 아예 그냥 오전 수업은 안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전 수업 노 그냥 써놓고 아무도 깨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자요. 그리고 그때는 술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 처음으로 생긴 거니까. 그리고 그땐 실제로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럼 언제부터 술을 이렇게 마구마구 마시게 된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이병헌 씨를 만나면서 이렇게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메가박스가 생겼어. 2000년도에 메가박스가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약간 텅텅 비어있는 느낌. 하루 종일 영화 보고 거기서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책 보다가 영화 보고 그리고 막 4시에 자도 뭐 누가 아무리도 뭐라고 안 하고 내일 학교도 어차피 오전 수업은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영화 보고 책 보고 놀고 혼자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학교 1학년을 보냈고 그리고 그 시기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은 꿈도 못 꾸지. 지금 정말 책 하나 읽으려고 해도 옆에서 계속 엄마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 이러다가 학고를 맞겠다 싶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3학년 때부터 프로의 연극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기 시작을 연극을 몇 작품 했어요? 연극은 한 7작품 한 것 같아요. 프로에서는. 저기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도 했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고 국립극장에서도 했었고 대학교 때부터 생활력이 굉장히 있었다 언니. 우리 아빠가 매일 늘 얘기하는 강조하는 시리즈는 미국은 20살 넘으면 집에서 나가서 혼자서 벌어서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미국식으로 그렇게 사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늘 우리 아빠가 했었어서 나는 아빠의 말을 듣고 그래 20살 넘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굳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철이 빨리 들었다. 진짜 열심히 살면 30살이 멋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모든 거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뭐 연극을 해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서툰 사람들이라는 그 작품이 사실은 장진 감독님 그 원작인데 이게 부산에서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했었지만 진짜 전석 매진. 저거 대박난 작품이야 완전. 근데 저 그거 궁금해요. 민정님 원래 그 연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연기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그거는 처음에 제가 연기예술학과에서는 연출도 가르친다고 해서 갔는데 둘 다. 근데 연극도 해야지 학점도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응? 그래요? 연기도 해야 그래서 되나? 이렇게 된 이건 거야. 너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 맨 처음에 올렸던 작품 중에서는 뭐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와 무대가 되게 재밌구나. 내가 막 무대에서 막 뭘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울고 막 이게 앞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연기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는 건가? 끝나고 나면 막 또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연기의 매력을 느꼈고 그거는 이제 학교 작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돈을 받으면서 한 거는 이거를 했는데 거기에 막 후기가 그때는 막 그때 한창 이제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살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 연극을 보고 살고 싶어졌어요 라는 댓글을 너무 힘나지. 딱 보자마자 연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게 할 수 있다고?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나 진짜로 할 수 있을까? 해볼까? 라고 해서 그때가 이게 2003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먹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러고 이제 2004년에도 연극을 했고 2005년에도 연극을 했고 그리고 이상한 게 뭐가 막 써져 있는데 나한테 여고괴담에 나왔다는 게 자꾸 써 있는 거야. 난 여고괴담에 나온 적이 없어. 왜 그래? 거 아니에요? 혹시 귀신 중에 닮았던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막 잘못된 정보네. 난 여고괴담을 할 때 아예 그냥 그 바운더리 없었어. 그 업계에 없었는데 이상하다 왜 자꾸 나한테 여고괴담을 써 있지? 근데 나의 진짜로 데뷔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예 메인 데뷔작은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라고. 그게 몇 년도야? 2006년도였던. 내 후배다. 뭐가? 내가 데뷔가 빨라. 깜짝이야. 내가 데뷔가 더 빨라. 선배님, 선배님 편하게 하세요. 제일 처음에 예. 언니 언니라고 하지 마시고. 90 대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99년? 그치?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선배님이니까. 선배님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진행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때 나왔던 게 하이라 선배님. 그리고 김윤석 선배. 나 되게 좋으신 김정란 선배. 장난 언니랑 연기 잘하는 그 선배님들이 너무 대거 많이 나오셨었고 그리고 이때 우리 엄마가 선우용료 선생님. 그때 내 엄마로 나왔는데 내가 처음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 근데 누가 좋냐? 응? 사람이 아는 사람 누구? 엄마는 모르는 사람. 하이라 선배님도 다시 맞춰줄게 다시 해봐. 선우용료 선생님도 계속 괜찮아 그냥 넘어가 이런 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부조에서는 이민정이 올라와. 감독님이 그때는 이제 못하면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그 마이크에서 이제 그거 들리면 올라가서 이제 혼나고 그랬던 작품이어서 이제 기억도 많이 나고 또 윤석 선배가 그때 되게 잘 됐었어가지고 또 타짜도 그때 나왔었을 시기여가지고 게다가 연장을 해가지고 9개월을 찍었어. 아침 드라마인데 24%인가 나왔어. 와. 나중에 받았던 대본이 148회하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너무 잘 되면서 가끔 아줌마들이 알아보기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긴 시간의 트레이닝이 없었으면 다음 작품들에서 내가 전혀 연기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를 이게 내가 가장 사실 데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뭐 학교에서 현장 실습이어가지고 뭐 하나 출연해봐라 뭐 이런 거였고 정확한 데뷔는 사실은 2006년 아니 그럼 첫 광고는 언제야? 첫 광고는
되게 유명한 광고 중에서는 레미안이라고 있었어. 집에 데려가는 건 선배가 처음이야. 수정 씨의 집은 레미안입니다. 이거 그게 엄청 히트를 해서 광고에서도 쟤 누구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피자헛도 했었었고 피자헛. 동부도 했었고. 그렇지만 더 웃긴 거는 이 와중에서도 계속 우리 아빠는 반대를 하고 있었고 우리 아빠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고 무응답. 눈웃음. 아니 우리 단톡방에서 가끔 민정이 무응답할 때 있지 않니? 그 거절이의 의미였나? 아니 바빠서 애기 때문에 바빠서 안 할 때도 있잖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아서 알아들을게. 하려다가 까먹은 경우가 그런 거지? 많은 거고. 우리 아빠는 그냥 지금도 누가 뒤에서 이민정 아빠라 이러면 망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도 아빠랑 데이트하는 거를 뭐 얘기했더니 아빠, 야, 누가 나 알아보면 겁나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밥도 다 사야 된다. 맞아. 모든 일에서 다 누구를 만나도 더 나이스해야 되고 이거 맛이 없고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런 말 못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아빠는 뭐 내가 블러 처리되면 나오겠다. 근데 아버지 되게 궁금하다. 블루 처리 되셔도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정말 소녀 같고 그냥 모든 게 사랑, 약간 자애롭고 사랑이고 사람들이 우리 엄마랑 나를 딱 만나서 보면 어떻게 엄마랑 너랑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 라고. 엄마는 만약에 만나면 너무 예뻐, 빛났어. 어떡해요. 그러면 너가 우리 엄마 뭐라 그러는지 몰라. 내 뭐라고 해야 돼. 빛났지, 너무 예뻐요. 이런 스타일이어서 내가 엄마 귀여우셔. 말 크게 해. 아무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이러고. 진짜 반대로 나는 가끔 민정이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민정 언니가 발성이 좋아. 아빠랑 나랑 닮았어. 아빠랑 나랑 닮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연극을 할 때 다 관객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굴 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연극할 때. 근데 우리 엄마가 거의 실신을 해. 우리 엄마가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엄마 왜 내가 연극하는데 엄마 왜 기절할 뻔했어. 자기가 심장이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나랑 너무 반대인 거여서 한 번도 싫은 소리 못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가 너무 약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에 아줌마가 아유 나도 저번에 왔는데 나도 3,000원 어쩌고 정말 했어. 딱 가서 우리 엄마 아이고 주세요도 잘 안 들려. 주세요 이러면 그럼 갑자기 그 아줌마 5,000원이요 이러면 방금 전에 아줌마한테 3,000원 줬는데 우리 엄마한테 5,000원이라 그래요? 엄마 저 사람 방금 전에 3,000원 똑같은 거 3,000원 줬는데 왜 엄마는 5,000원 내? 말했더니 갑자기 아유 딸이 눈치도 빠르네 이러면서 아줌마들이 알았으면 여기까지 3,000원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야. 엄마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준우가 할머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안 들려. 준우도 왜 계속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게 얘기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걔를 알아보는 게 지금은 잠시든 그냥 신나고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되면 본인도 불편한 거 알 거고 그리고 우리 아빠 얘기처럼 성인이 돼서 너가 직업을 판단해야 될 때 그때 네가 하는 게 근데 또 준우가 또 유소년에서 또 그 농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보려면 볼 수 있어. 보려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농구대에 오면 나는 이제 뭐 딴짓하고 있어서 못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있네 얼굴 딱 아빠네 보이네 이렇게 제가 이준우네 이렇게 다 이제 20대 때의 작품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20대 때요? 20대 때 있을 때 잘해 남자지 뭐 있을 때 잘해 최고 끝나고 아니야? 남자가 최고지. 그거가 끝나고 나서 뭐 그걸로 약간 너의 인생이 갑자기 확 변한 그런 느낌 있지 않아? 그치 근데 뽀뽀를 2007년 요때쯤에 계속 작품을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는 못했어. 여기에서 봤던 주말 드라마를 보고 그 꽃보다 남자 작가님이 연락이 와서 솔직히 약간 전반 후반이 있으면 후반에 나오는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전 너무 재밌게 읽었던 원작이고 좋죠 이러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일부를 계속 보고 있었지. 보면서 와 되게 재밌다 잘 되고 있구나 하는데 시청률이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딱 등장할 때가 35%. 와. 이름이라도 나 재경 하재경 내가 나왔잖아. 그 다음 날 벌써 밖에 나가자마자 와! 라는 게 바로 들려. 그게 시청률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계속 편의점 가고 다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편의점도 아니라 그냥 집 앞에 나갔는데 집 앞에 지나가던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놀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막 촬영하러 가면 막 차 못 들어가고 팬들, 앞에 막 경찰 오고. 그랬을 때 그때 감정이 어땠어 언니? 약간 잠안 오는 기분? 잠안 오는 기분 뭔지 알죠? 너무 신나고 약간 떠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무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떠 있지 않고 나를 더 이렇게 내실을 다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기 시작했고 내가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멋있고 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들도 뭘 해야 되나라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사실은 꽃보다 남자가 되게 크기는 컸었지. 근데 요새 애들이 그게 다시 나와서 다시 본대. 보지 다 알아. 근데 우리도 봤던 드라마인데 또 다시 봐도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오그라들어서 재밌는 저기 그럼 이미정 씨 그 꽃보다 남자의 전과 후의 본인의 출연료의 변화.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출연료를 바로 뻥튀기를 할 수는 없어요. 맞아. 조금 올려주고 그래. 이거지.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맞아. 뭐 10배, 20배를 부르고 그건 말이 안 되기 그렇다. 때문에 2배도 안 돼. 그 액수는 조금 2배는 되지 않나? 2배는 안 돼. 남자인데? 2배는 안 돼. 갑자기 2배는 좀 그렇지만 그 액수에서 더 많이 주긴 하지만 조금 파격적인 상승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출연료도 출연료지만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잘 되면 갑자기 2번 아니고 이제 1번이 오잖아. 그치. 캐스팅이 이제 주인공으로 오잖아. 그게 그치, 진짜 그치. 제일 큰 변화였을 것 같아. 그리고 꽃남이 터지기 직전에 이병헌 씨를 만났었어요. 이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해서 방송에서 1년을 만나고 나서 오빠가 1년 넘게 외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 쟤는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애인데 약간의 뭔가가 태클이 있었는지 자기가 1년 동안 외국을 갔다 오니까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감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되게 1년 동안의 외국은 그거는 그냥 그 핑계일 뿐 무조건 헤어지는 거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단서를 땅 잘랐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시차도 잘 안 맞으니까 이상한 타이밍에 그래서 내가 전화가 오면 이제 꺼버리고 안 받고 다음날 문자로 자느라 못 받았어 뭐하라 못 받았어 아니면 아예 대꾸를 안 하던지 뭔가 일십. 그러다가 이제 영화제 때 나는 그때 신인상을 받으러 백상 청룡 막 신인상을 한창 그때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라는 그 영화로 후보에 오르거나 이러면 간 적이 있었는데 봤는데 눈인사처럼 이렇게 하길래 내가 썩소. 아 진짜? 뭔지 알지? 봤지만 누구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다시 재회를 한 그런 거지. 나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부부가 배우잖아 둘 다. 너가 키스씬하는 거를 너희 신랑이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서로 뭐 어떤 에이 서로 프로인데. 전혀 없어. 아니 예를 들면 에이 질투하겠어 언니? 서로 조금 할 프로인데. 수도 있어. 에이 그래도 프로인데. 그런 적이 있었어? 있었어. 야 사람이야. 프로이기 전에 사람이야. 매번 그러는 거 아니야? 매번. 야 배우인데? 그리고 여자 배우 대박. 그런 거 한다다도 사실은 그런 게 많고 그랬어가지고 모든 그 씬마다 다
질투하고 그리고 이상엽 씨랑 그 뽀뽀신 할 때? 그리고 빅 때도 공유 오빠도 되게 그 질투하고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질투가 연기 신이잖아. 질투가 약간 너 버틸 수가 있어? 이 질투가 그게 아니라 아니라. 야 진짜. 저렇게까지 하라고 했어?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이어지는 뭐 뒤에까지 뭐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있었어. 거기에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이 정확하게 간다. 있었는지. 그래.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언니는 질투한 적이 있어? 근데 희한하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빠 그런 씬이 없었어. 희한하게 막 약간 멜로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여가지고 스킨십이 많이 없어. 스킨십 그런 게 아닌데 아예 없었어? 한 번도? 뭐 내부자들에서 뭐 누구랑 키스를 하겠어 뭐 아니면 남한산성에서 막 누가 황지 뭐 이런 이상하게 없더라고 막 오징어 게임에서 막 마스크 끼고 막 프론트맨이 키스를 하겠어 뭐 아무것도 없어서 모르겠어. 나도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럼 너 키스 씬이 있는 날 촬영 날 혹시 말하고 나가 아니면 예를 들어 아이 굳이 말은 굳이 야 나는 키스 씬하러 아니 키스 씬하러 가지 이러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준우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서희가 그 긴 터울 차이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요. 거의 8살하고도 8개월, 8살하고도 8개월 차이니까 9살 차이. 그래서 서희가 잘 크고 있고 뭐 그냥 정말 애 크는 거 보면 시간 간다고 갑자기 12년이 그냥 진짜 후딱 가면서 그냥 너 12년 됐어? 준우만 그냥 이만큼 크고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서희 하나 생긴 거지. 그치. 첫째는 남자인데도 스윗하게 엄마를 배려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서희는 뭘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옆에서 서희야 이렇게 딱 하면 언니 닮았네. 성격이. 그러니까 완전 성격이 나야. 되게 그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 자기를 좀 귀찮게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건가? 이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저렇게 근데 언니가 애교 부릴 때는 또 엄청 애교가 많잖아, 사실. 서희도 그래. 자기가 필요한 게 딱 있을 때는 과자? 진짜. 막 이러다가 갑자기 까깔 줬어요. 까깔 먹고 있는데 엄마도 이러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그래도 궁금했다. Q&A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약간 스쳐 지나갔는데 금수저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진짜 너무 궁금해하더라고. 진짜? 금수저 맞지 뭐. 그치 맞지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않아? 할아버지나 뭐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뭐 미술에서 되게 뭐 대통령상을 받았다. 뭐 아니면 뭐 지금 남극기지에서 뭐 되게 브레인이어가지고 뭐 카이스트 교수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맞아. 근데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경제적인 걸로만 치면 금수저라고만 계속 부르기에는 좀 그렇다. 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계속 풍요로웠던 거는 아니에요. 우리 아빠에게도 분명히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때 내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되게 인생에서 스쳐가는 자잘자잘한 결핍이나 약간 뭔가 모자랐던 순간에 내가 이걸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결국엔 나한테 되게 좋은 걸로 돌아오지만 그때 당시엔 나는 너무 힘들었지. 사람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좋은 교육을 시켜줬고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고라는 그 기준에서 쳤다면 금수저죠.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막 왜 이렇게 흥청망청 할 수 있는 그런 금수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근데 오늘 되게 놀랬던 게 대학교 때부터 등록금도 언니가 다 내면서 알바 이것저것 다 하면서 했다는 게
깜짝 놀랐어. 사실 그게 막. 나는 제일 인생에서 좋아하는 말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명언이네. 지금 내가 겪으면 물론 지금도 당연히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어릴 때 겪으면 좀 빨리 캐치하고 빨리 내가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몸뚱아리가 어리니까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딱 19살, 20살 딱 성인이 된 시기에 아빠가 힘듦을 겪은 그 몇 년이 나에게 가장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좀 관념이 확실하게 섰다고 해야 되나? 절대 돈이라는 거는 생활력이 생기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질 때도 있고 맞아. 그게 또 행복의 전부는 아니고 그치만 돈이 있으면 필요는 하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거지. 그 결론은 뭐 저의 인생이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살아오다가 보니까 벌써 뭐 40이 됐고 20살 때는 멋있는 30을 살자 20살 열심히 살아가지고 30대에 남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나은 위치였던 것 같았는데 30대 때는 애들을 키우느라 막 이렇게 정신없게 살다가 지금의 목표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궁금해. 더 멋있는 50을 위해서 지금 달리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을 그냥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가 목표가 돼버렸어요. 언니 한 백 한 잔해. 짠!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이거